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이것은 소리 없는 메아리, 일명 짜고 치는 고스톱, 합을 맞춰 대련하는 약속 대련인데요. 잊을만하니 윤석열과 한동훈의 약속 대련 시즌2가 시작됐습니다. 어떻게든 이겨야만 하는 총선을 위해 윤석열과 한동훈이 각을 세우는 모습을 또 보여주며 한동훈의 떨어진 인기를 다시 끌어올리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이종섭 호주대사와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문제를 두고 한동훈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쩌죠? 연기가 너무 발연기다 보니 그새 들통이 나버리고 말았는데요. 이걸 또 한다고요? 이게 먹힐까요? 총선을 앞두고 정쟁을 해서 국민들께 피로감을 드릴 만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각 소환하고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이고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위원장이 야권의 공세가 이어지는 이종섭 호주대사와 관련해 공수처의 즉각적인 소환 통보와 이 대사 귀국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으로 논란이 된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에 대해서도 사실상 자진 사퇴를 촉구했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악영향을 미치자 대응에 나선 겁니다. 지난 휴일 저녁 퇴근길에 오른 국힘당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야권이 수사회피 논란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이종섭 호주대사에 대해 공수처의 소환 통보와 함께 귀국 필요성을 거론했는데요. 한 위원장은 과거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하면서 기자에게 몸조심하란 취지의 말로 물의를 빚은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에 대해서도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야권이 정권 심판론 프레임을 연일 강조하는 상황에서 총선 최대 승부처인 중도층과 수도권 표심을 위해선 적극적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되는데요. 하지만 이와 같은 행동은 또 다른 노림수가 있는 거죠. 그건 말씀드린 대로 한 위원장의 인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윤 대통령과의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인데요. 일명 약속 대련인 겁니다. 이에 실제 윤석열 정부 홍보수석 출신인 김은혜 경기 성남 분당을 후보 역시 자신의 SNS에 이 대사 귀국과 황 수석 자진 사퇴가 국민 눈높이라는 글을 남겼는데요. 일사불란하게 입을 맞춰 움직이는 이들의 모습이 약속 대련임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뒤질세라 대통령실은 18일 한 위원장이 요구에 전혀 다른 답변으로 응수했는데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럴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현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이자 당대표의 발언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나선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는 그간 용산 아바타, 윤석열 아바타로 불려온 한 위원장의 진짜 모습으로 포장할 텐데요. 얄팍한 꼼수일 뿐인 거죠. 18일 대통령실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에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미일 호주와의 안보협력과 호주에 대한 대규모 방산 수출에 비추어 적임자를 발탁한 정당한 인사라고 밝혔는데요.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 명의로 현안 관련 입장문을 내고 이 대사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될 것이 전혀 없었다고 판단했다며 공수처도 고발 이후 6개월간 소환 요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대사가 대사 부임 출국 전 스스로 공수처를 찾아가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고 언제든 소환하면 귀국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한 점도 강조했는데요. 이에 공수처도 다음 기일 조사가 준비되면 소환 통보하겠다고 밝혔고 법무부에서만 출국 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이와 달리 이 대사 부임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해왔는데요. 대통령실이 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대통령실은 특정 현안과 관련해 언론사 관계자를 상대로 어떠한 강압 내지 압력도 행사해 본 적이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사건 언급에 대한 사실상 첫 공식 입장 발표였습니다. 다만 이날 입장문에서도 황 수석의 거취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는데요.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우리 정부는 과거 정권들과 같이 정보기관을 동원해 언론인을 사찰하거나 국세청을 동원해 언론사 세무 사찰을 벌인 적이 없고
그럴 의사나 시스템도 없다고 말했는데요. 너무 당연한 소리를 너무 뻔뻔스럽게 하고 있는 거죠. 이 언론의 자유와 언론기관의 책임을 철저하게 존중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 철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말이 믿겨지십니까? 이 정권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요? 대통령실이 이날 공지에서 거론한 언론인 사찰, 세무 사찰 등은 MBC에서 보도된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대체 어떤 정신 세계를 갖고 있으면 이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벌일 수 있는 걸까요? 이런다고 한동훈의 인기가 갑자기 급상승하게 될까요? 어차피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과 한동훈 그리고 국힘당은 폭망한 겁니다. 끝으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 불량품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상황을 두고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공직자로서의 자격 유무를 가리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18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방송에 출연해 그건 노 전 대통령을 신격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그는 우리나라 국회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고 조롱하고 비방했던 정치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면서 그 사람 누구에게 대해서도 언론이나 정치 비평가들이 국회의원 할 자격이 없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박용진 후보도 민주노동당 대변인 시절에 했던 말이 8만 대장경이라면서 그것으로 우리가 박 의원에게 뭐라고 하지 않는다. 민노당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한 이야기를 우리가 양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유 전 이사장은 누가 양문석을 쫓아내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 같다면서 양문석 후보한테는 앞으로 견해를 표명할 때는 되도록 감정적 발언을 덜 불러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하는 게 좋다는 조언이면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 노 전 대통령을 애달아 하지 말고 살아있는 당대표한테나 좀 잘하라고 덧붙였는데요.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직도 친노 친문파리로 정치 인생을 연명하는 자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말이었는데요. 역시 유시민 전 이사장다웠습니다. 한마디로 넌센스라고 저는 보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직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으로서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우리나라 국회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고 조롱하고 비방했던 정치인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공직자로서의 자격 유무를 가리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건 너무 명백하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진보 개혁 진영 내부의 문제죠, 이게. 그러나 그걸 가지고 너는 공직자가 될 자격이 없어 라는 이제 진입장벽으로 그걸 쓰는 거는 그거는 노 대통령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저는 봐요. 그 국회의원 후보직을 내놔야 되느냐 마느냐 하는 그 자체가 저는 터무니없는 거라고 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양문석 후보는 한테는 이런 정도의 조언이면 충분하죠. 앞으로 어떤 견해를 표명할 때는 되도록이면 좀 이제 감정적인 반발을 덜 불러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자신의 정견을 표현하는 게 좋겠다. 아니 돌아가시고 안 계신 노무현 대통령 애달캐달 하지 말고 살아있는 당대표한테나 좀 잘하라고요.